3단원 한반도의 지질 2. 한반도의 지사.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한반도의 지체구조, 육계, 퇴적분지, 습곡대, 한반도의 지질계통, 한반도의 지질분포 등입니다. 학습 목표는 1. 한반도의 지체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2. 한반도의 지질분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지각변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한반도는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차례 지각변동을 겪어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한반도의 지질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반도는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질 시대의 암석과 지층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조산운동과 화산활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어느 지역을 암석의 종류와 연령, 지각변동에 의한 특징적인 지질구조 등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눈 것을 지체구조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육계와 퇴적분지 그리고 습곡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계는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석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한반도의 육계는 주로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반도 지층의 주요 기반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퇴적분지는 고생대 이후에 바다나 호수의 퇴적층이 쌓여 형성된 곳으로 퇴적암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습곡대는 암석이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 복잡하게 변형된 지역을 말합니다.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성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변성암류입니다. 그 다음은 중생대에 형성된 화성암류이고 그 다음 고생대의 퇴적암류, 신생대의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아도 변성암이 40%, 화성암이 35%, 그리고 퇴적암이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육계는 주로 어느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성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변성암류와 중생대의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경기 육계와 영남 육계 사이에 존재하는 습곡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옥천 습곡대라고 합니다. 3번,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의 종류는 무엇인가? 변성암류입니다. 어떤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이나 지층을 생성시대의 순서대로 쭉 배열해서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을 지질계통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질계통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의 분포입니다. 한반도의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은 경기 육계, 영남 육계, 낙림 육계 등에 널리 분포하고 한반도의 지층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편암, 편마암, 규암 등의 변성암으로 되어 있고 지층이 그 이후에 지각변동에 의해서 심하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암석들은 정확한 지질시대를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암석을 통틀어서 성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그림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생대의 퇴적층 모습입니다.
한반도에서 고생대 전기에는 조선유충군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퇴적된 퇴적층이 형성되었고, 그 위를 고생대 후기에 퇴적된 평안누충군이 부정합으로 덮고 있습니다. 평안누충군의 하부는 바다에서 퇴적된 퇴적층이고, 그 위쪽의 상부는 육지에서 퇴적된 퇴적층입니다. 고생대 전기에 퇴적된 조선유충군과 고생대 후기에 퇴적된 평안유충군 사이에는 발견되는 퇴적층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고생대의 한반도는 적도 근처에 육지로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생대 초기에 형성된 조선유충군은 두꺼운 해성층입니다. 이 지층은 석회암이나 사암, 셰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층 내에서는 삼엽충, 필성류, 두종류, 완종류 같은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선유충군 위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고생대 후기에 퇴적된 평안유충군은 하부의 해성층과 상부의 육성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평안유충군의 하부 해성층에서는 사암이나 셰일로 이루어져 있고, 방추층, 산호, 완종류 같은 바다생물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반면에 평안유충군 상부에서는 양치식물 화석과 그리고 석탄기에 양치식물이 번성해서 형성된 무연탄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한반도에서 중생대 시기에 형성된 대동누충군 그리고 경상누충군과 대보화강암, 불국사 화강암의 분포 모습입니다. 중생대의 한반도에 퇴적된 퇴적층들은 모두 육지 위 하천이나 호수 환경에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육성층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생대 시기에는 지각변동이 활발해서 조산운동과 화산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중생대 시기에 퇴적된 대표적인 퇴적층 대동누충군과 경상누충군은 둘 다 육지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누충군에서는 담수 연체동물, 그리고 민물고기, 소철류, 은행류 등의 육지에서 사는 생물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고, 경상누충군에서는 특히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경상누충군에서는 응해암과 화산암류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경상누충군이 형성되던 중생대 후기에는 한반도에 화산활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중생대는 조산운동과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충돌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변동이 많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한반도에서 트라이아스기에 있었던 지각변동을 속림변동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아스기에 있었던 이 지각변동 때문에 그 이전에 퇴적되었던 지층들이 크게 습곡작용이나 단층작용을 받아 변형이 되었고, 속림변동을 받은 이후에 대동누충군이 쌓이게 됩니다. 한반도 지라기에 있었던 지각변동을 대보조산운동이라고 합니다. 대보조산운동 이 시기에 한반도에 대규모로 관입한 화강암류를 대보화강암이라고 합니다. 이 대보화강암은 북동 남서 방향의 방향성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반도에서 백악기 후기에 일어난 지각변동을 불국사 변동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남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화강암이 간입하고 화산암 분출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간입한 화강암류를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한반도에서 신생대에 퇴적된 퇴적암층의 모습입니다. 신생대 내후기에는 특히 이 포항 지역에 해성층이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신생대 제4기에는 화산활동이 활발해서 백두산,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 강원도, 철원 지역에 화산활동으로 인한 현모암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반도에서 조산운동과 화성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인가? 네, 중생대입니다. 2번. 한반도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바다에 살았던 대표적인 표준 화석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중생대에 계속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육지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해성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해양 생물인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